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2012년도 오늘 빼고 이제 사흘 남았네요. 한 해가 지나가는 거를 보면은 참 세월이 유수 같다, 쏜 화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그런 거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그 나이의 제곱에 비례해서 그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습니다. 20대 때는 시속 20km였던 것이 30대는 30에 곱하기 2 정도 되고, 지금 한 40대, 50대 되면은 그 제곱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에 제곱하면 2,500인가요? 시속 2,500km로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날씨가 잔뜩 흐리고, 남쪽 지방에는 눈폭탄이 왔다는데, 썩 밝은 얘기를 전해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새 정부를 앞두고 정책 면에서, 경제 정책 면에서 각 기관들, 각 부처들이 뭔가를 자꾸 내놓으려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 한국은행도 어제였죠.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했는데, 내년 통화정책 방향 결정이 또 의외에 좀 문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주목을 해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법 1조에 보면은 이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물가 안정. 그 다음에 작년 9월 달에 한은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된 것이 금융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한우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금융시장의 어떤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최종 대부자란 말을 많이 표현하죠. 한국은행,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로서 마지막에 시장이 붕괴되는 걸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 안정 부분은 제외해놓고 이제 물가 안정 측면에서 그동안 많이 강조가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과거에도 보면은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책과 많은 부분에서 상충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차피 한은도 국가기관인데, 이 정부에서 지금 요즘 같으면 기획재정부고, 옛날 같으면 재정경제부, 그전엔 재무부, 경제기획원 이런 데들이겠죠. 이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어떤 경기 부양과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물가 안정 목표가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들어가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가 안정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은 97년도죠. 외환위기 당시 전후에서 한은법 개정 논란이 아주 세게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남대문 출장소,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 이런 오명을 썼고, 또 재무부가 한국은행의 이 통화정책을 좌지우지했다. 이런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한국은행이 이제 약자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언론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좀 약자를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논쟁 끝에 타협안으로 나온 것이 지금 이 한은법 1조입니다. 바로 물가 안정이 한국은행의 목표다라는. 근데 이것은 돌이켜보면은 한국은행은 독립을 얻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는 그런 어떤 모순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행 역할이 물가 안정에 딱 국한되다 보니까, 물가 안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화폐 가치의 안정이다. 돈의 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돈의 값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그러면은, 돈의 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되겠고, 돈의 값이 떨어진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물가가 막 오르는,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자기의 소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월급을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의 가치가, 만약에 인플레이션 10%,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10%만큼 오히려 깎이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통화가치 안정에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경제의 어떤 성장 잠재력,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이런 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한 역시 통화가치가 안정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 안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8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에 긴축, 금리를 당시에 이 FRB에서는 금리를 무려 연 18%까지 올리는 아주 초강경 긴축 정책을 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그런 아주 그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를 바로잡은 그런 경험도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이런 뭐 별칭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 한국은행에서 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을 했는데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외 위험 요인 및 금융, 경제 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물론 이제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라는 전제가 달려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들은 이제 대내외적인 어떤 경제 위험 요인들이겠죠. 어떤 세계적인 불황이라든지 국내 내수 붕괴, 환율 하락,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화 가치 상승이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어떤 내년부터 이제 뭐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고난의 행군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이것이 바로 한은의 내년 통화정책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뭐 쉽게 말하면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풀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올해 성장률 2%대 초반, 2.1%, 1.1%, 뭐 2.4%, 이 언저리에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가 어제 발표한 그 내년 성장률 예측치가 3%입니다. 정부 예측치라는 것은 보통 뭐 정확히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0.2%포인트 정도 이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뺀 실질적인 그 내년 성장률 예측치는 한 2.8%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올해 2%대, 내년에도 2%대. 2%대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한 3.8% 정도로 보는데, 그거보다도 엄청나게 거의 뭐 반보다는 뭐 반은 넘지만은 거의 뭐 반토막 나다시피 한 이런 수준의 성장률을 갖고서 과연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국민 행복 시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유럽, 일본 할 것 없이 선진국들 뭐 돈 푸는데 아주 혈안이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흥국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뭐 거의 통화 살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이거 벌써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뭐 4,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로금리가 4, 5년째 이어진다는 건 참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풀린 돈이 결국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로 몰려듭니다. 그것이 바로 신흥국의 주가를 실제 그 경제 수준보다 더 높이 끌어올리거나, 또는 자산 가치의 거품을 만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 금리 엄청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낳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정책 믹스를 통해서 이런저런 뭐 금융정책, 통화신용정책, 뭐 재정정책,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책 믹스를 통해서 그 환율 떨어지는 건 좀 최소한도로 막고, 그 다음에 어디 돈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뭐 신용 창출을 일어나도록 뭐 보증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미시적인 대책을 쓰고, 또한 종합적으로 한국은행에서는 통화량을 늘리겠다, 이런 뉘앙스로 들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유지한 채 성장률 회복을 돕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거니까, 물론 이제 물가가 내년 목표는 2.5에서 3.5%인데, 물가 상승률이 3.5%를 넘어가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없겠죠. 한국은행의 첫째 목표는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범주 안에서라면은 적극적으로 돈을 풀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게, 이게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법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총칙 제1조 목적.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제1조 1항입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린 물가 안정이라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 작년 9월 달에 추가된 2항입니다. 그 다음에 3조에서는 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뭐 요즘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뭐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뭐 가끔 뭐 그런 비슷한 발언이 있어가지고 논란을 빚긴 하지만은 그것이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4조에서는 정부 정책과의 조화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뭐 성장 지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한은법 어디에도 성장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써도 좋다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 여기 정부 정책과의 조화라는 표현만 이렇게 좀 약간 두루뭉술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이 성장을 지원하겠다,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라고 공식 천명한 것, 공식 발표한 것은 이건 좀 약간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한은이 그동안 독립을 주장을 해왔는데 그 독립이란 것이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인가 이 논란도 그동안 많았죠. 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한은에서는 계속 뭐 상정을 해왔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독립을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장을 지원하겠다, 성장을 우선시하겠다 이렇게 되면 뭔가 어색합니다. 지금 한은법상으로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은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그 미국의 FRB의 버냉키 의장이,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의 버냉키 의장이 그 물가 안정 외에도 고용 목표를 최근에 고용 목표를 제시했죠.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2.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업률이 6.5%까지 떨어지도록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실업률을 낮추겠다. 다시 말해 고용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얘기는 성장을 도모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FRB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또 일본 중앙은행도 뭐 아베 총리가 들어서면서 뭐 돈 풀라고 아우성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물가 안정에만 매달려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한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한은법상 과연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거는 좀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페드의 미국 중앙은행의 페드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만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물가도 있고 고용 극대화, 그 다음에 장기 금리의 적정한 수준 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뭐 금융 안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페드는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 또는 뭐 고용 극대화, 경제 성장이 있고 고용 극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두 개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따져봐야죠. 물가를 안정시킨다면 상대적으로 긴축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뭐 그전보다는 둔화될 수 있겠고 그러면 고용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면 임금이 상승하고 고용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하고 이렇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 그러죠. 상충되는 관계, 뭐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렇게 이런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페드의 목표를 보면은 페드의 설치 목표를 보면은 상충되는 목표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상충되는, 그러니까 모순된 그런 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그것을 추구하는가? 이 부분이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 특히 중앙은행 제도라는 것이 안고 있는 어떤 숙명적인 고뇌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필립스 곡선 잘 아시죠? 임금 상승률과 인플레이션율은 서로 역의 관계가 있다, 역수의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 또는 완전 고용과
이 인플레이션율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필립스 곡선의 요지입니다. 바로 이 필립스 곡선의 적정 수준을 미트하겠다, 적정 수준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바로 페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거를 추구하려면은 이것은 뭐 웬만한 실력 갖고는 되질 않고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결정을 하는 데,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하거나 어떤 뭐 다른 이유로 그것에 이렇게 바이어스를 가져온다면은 그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이 팔길이론을 얼마 전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이 팔 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옆에 서 있을 때 이 팔 길이만큼의 거리를 둬야 가장 이렇게 편안한 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타보시면은 많이 느끼시죠? 옆에 사람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신경 쓰이고 불쾌해집니다. 그러니까 팔 길이 정도 거리, 요 정도를 뛰었을 때 사람이 편안한 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 중앙은행이 어떤 이런 고뇌에 찬, 모순된 목표를 추구하면서 고뇌에 찬 결정을 하려면은, 언론이 됐든, 국민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정부가 됐든, 누구하고도 팔 길이 정도,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그런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고고한, 한국은행을 절간에 비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신선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참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이코노미스트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조합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의 역할이죠. 미국 페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물론 페드가 잘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못했다고만은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페드는 바로 그런 모순된 목표, 필립스 곡선을 추구하는 그런 목표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해왔죠. 근데 한국은행은 97년 한은법 개정 당시에 물가 안정이 목표다, 물가 안정만이 목표로 딱 정해지면서 이런 고민을 한쪽 고민만은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마찰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미국의 버냉키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하겠다, 우리도 연구를 하고 우리 정책을 여기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한 것이 내년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앞뒤가 틀리죠. 한은법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이 미국도 하니까 우리도 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내년에 성장률도 어렵고 수출도 어려워질까봐 걱정이 되니 손을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한은법부터 고치고 해야죠. 그게 순서겠죠. 한은법에 그런 조항을 명시를 하면 되죠. 페드처럼 고용 극대화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확대, 성장, 이걸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다면은 상관없죠. 근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 7월에 민주통합당의 문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넣어야 된다라는 한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한은이 그동안 물가 안정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경제성장 시스템을 안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은의 기능을 확대를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의 반응이, 법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지금 기존의 통화신용정책, 한국은행의 이 정책 수단으로 물가나 금융안정 목표라는 이 기존의 법에 명시된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은데, 한은 본연의 기능하고는 지금까지는 동떨어져 있던 경제성장이나 고용 확대 기능까지 추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 기능은 제쳐놓고 그냥 좌판만 벌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표가 이렇게 다양하게 늘어난다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기존의 물가 안정인들 제대로 해왔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물가 안정도 제대로 못 해왔는데, 만족스럽지 못한데 거기다가 성장, 고용, 이 부분까지 목표로 추가한다? 한국은행 총재는 그럼 매년 말이면 1년이 지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달성 못했다는 사과하기 바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한국은행이 리스크를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모순된 목표 때문에 그 페드를 둘러싼 논란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 그 FRB를 없애라 라는 저서를 쓴 이 미국 공화당의 론 폴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론 폴 의원은 이 론 폴 의원이 내년에 미국 하원의 FRB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감독소위 위원장이 되는데, 감독소위 위원장이, 중앙은행 폐지론자가 감독소위 위원장이 된다면은, 뭐 상당한 또, 이 버냉키 의장하고 상당한 또 논란이 예상이 되겠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 중앙은행의 모순된 목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뭐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나 다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한은법이 97년 한은법 파동 속에서 일종의 타협안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 정부, 재무부 쪽에서, 재정경제부 쪽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독립을 외친다면은, 그럼 좋다. 너희 그럼 뉴질랜드식으로 물가 안정이나 담당해라. 성장은 우리가 맡겠다라고 던져준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 바로 지금의 한은법이죠. 그런 상태에서 저축은행 사태 나니까 금융안전기능도 추가해야 된다. 이래서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 이 성장까지 과연 추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치열한 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이런 식으로 지금 성장을 우선하겠다라고 제시를 한 것이, 또 한편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도한 목표 확장, 이것은 달리 보면은 지금 이 차기 정부에 대한 일종의 차기 정부를 의식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스스로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란 것은 중앙은행이 스스로 지켜내야 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런 대명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국은행의 이 성장 우선이라는 이 정책 선회,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도 타당한지 논란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논란이고,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걱정할 것들이 많습니다. 차기 정부 들어서기 전에 너무나 많은 약속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기존의 정부 부처들이나 정부 기관들이 이 정권 교체기에 뭔가 좀 다른 거를 자꾸 내놓으려는, 뭔가 정책 세일즈를 하거나 기관 세일즈를 하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어제 금통위에서 결정한 내년 통화정책 방향도 설사 그런 의도가 단 1%라도 있다면은 한국은행 앞으로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미치인데 여러분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한국은행 문제, 이 중앙은행의 문제, 이 부분은 지금같이 금융위기가 계속되는 한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논란거리고 경제의 핫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쭉 팔로우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